안녕하십니까. 11월 25일 마감 시황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방송하는 것 같습니다. 21일 날이죠. 월요일에 제가 방송할 때 개인적인 사정으로 화수목 3일을 쉰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 드디어 방송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뭐 갑자기 뭐 또 종목에 대한 이야기를 하거나 뭐 시장 이야기 하기에는 조금 그런 것 같고요. 왜냐하면 제가 쉬는 동안에 컴퓨터를 볼 수 없었기 때문에 그냥 그 스마트폰으로 조금씩 보는 게 전부였습니다. 그래서 시장 흘러가는 흐름을 파악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장에 대한 어떤 의견은 제가 표현하기가 좀 그렇고요. 이제 저는 보통 매매할 때 외국인 매매라든가 그다음 그 해외 증시, 미국 선물 지수, 일본 증시 이런 걸 다 포함해 갖고 이제 그걸 지켜보면서 어떤 그 매수 매도를 하거든요. 근데 그런 그 주변 자료들을 전혀 못 본 상태에서 스마트폰으로 이제 제가 가지고 있는 몇 종목만 이제 올라가는지 내려가는지 그것도 가끔씩 시간 있을 때 보는 정도로 그렇게 했기 때문에 어떤 종목들이 어떻게 흘러갔는지에 대한 것은 잘 모릅니다. 그래서 그 별도로 시장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은 제가 못 받는 부분이라서요. 좀 적당하지 않다 싶어서 그 부분 때문에 건너뛰고요. 일단은 제가 모처럼 이제 고향에 갈 일이 있어가지고 겸사겸사 해서 조금 쉬었습니다. 그동안 너무 쉬지 않고 계속 시장에 몰입해서 이제 쳐다보다 보니까 너무 빠져들어가가지고 그런 거 있죠. 이건 또 그 도박을 예를 들면 안 되는데, 예를 들어서 포커를 치거나 고스톱을 칠 때 그게 집중해가지고 몰입해서 계속 치게 되면, 쉬지 않고 치게 되면 그 본능적으로 이렇게 막 움직여 버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시장 방을 전체적인 상황을 바라보고 거기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한 다음에 의사결정을 하고 대응을 해야 되는데, 계속 반복하다 보면 크게 생각 안 하고 그냥 본능적으로 그 배팅을 해버리게 되거든요. 그래서 조금 쉬어주는 필요성이 있겠다. 한 발 물러서서 시장에서 좀 빠져나와서 전체적인 그림을 다시 한번 보고 새롭게 접근하는 게 맞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있었습니다. 겸사겸사 이제 고향에 일도 있고 그래서 이제 3일 쉬려고 결정을 했고요. 완전히 쉬지는 못했습니다. 이게 투자자의 숙명 같은 거죠. 시간만 나면 계속 폰을 켜가지고 이제 내가 가진 종목이 얼마나 올라간지 내려가는지 자꾸 보게 되죠. 그러니까 원래 생각한 거는 완전히 싹 잊어버리고 주식 시장에서 완전히 빠져나와가지고 3일 동안 푹 쉬고 쳐다보지도 않고 완전히 잊어버리고 새 출발하자 이런 마인드로 시작을 했는데 그건 안 됐습니다. 계속 보게 되더라고요, 본능적으로. 그래서 이제 대신에 다른 종목들은 볼 상황이 못 됐죠. 스마트폰은 제가 폰으로 매매한 거는 이번이 처음이었지 싶은데요. 비교해서 막 이렇게 볼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안 되니까 제가 매매하는 방식에서는 폰으로는 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는 종목 중심으로 해서 몇 종목만 딱 관심 종목에 올려놓고 그 종목들만 추적해가면서 이제 매수하고 매도하고 이렇게 한번 해봤습니다. 해봤는데 되게 바쁠 때는 폰으로 이렇게 매매하는 것도 가능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전제가 돼야 될 거는 매매할 종목들을 미리 이제 딱 간추려 가지고 딱 선별해 놓고 요 종목 범위 내에서 매매하는 거는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들었습니다. 모든 종목을 가지고 이제 그날 움직이는 종목을 찾아가지고 옮기고 막 이렇게 하는 거는 폰으로는 좀 사실상 좀 어려웠던 그런 것 같고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좋은 경험을 했다. 스마트폰으로도 매매를 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도 조금은 들었습니다. 자, 어쨌거나 3일 쉬었지만 21일 이후에 제 계좌에 대한 또 내용을 봐야 되니까요. 장부부터 일단 살펴보겠습니다. 일단은 1135만원이고요. 그래도 그나마 10만원 벌었습니다. 21일 날 1125만원이었고요. 화수목 3일은 방송을 안 했기 때문에 생략을 했고, 그 다음 이제 오늘 잔고가 1135만원입니다. 그래서 10만원 플러스 해가지고 11월달
손익은 현재 105만 원인 상태입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11월은 이제 다음 주 되면 수요일이 지금 30일이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 이 플러스를 지키자는 쪽에 무리하지 말고 조금이라도 수익으로 마감을 하자 이런 생각으로 지금 대응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지금 10월 달에 112만 원이었고 11월에도 한 100만 원 정도 해서 조금 안정적으로 수익이 나오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조금은 들고요. 시장이 좋아져서 그런가요? 일단 그것도 또 생각해 봐야 됩니다. 10월 11월 11월은 시장이 좋아져서 수익이 났다고 볼 수 있겠네요. 지금 올라갔기 때문에 10월은 오르락내리락 했는데 운이 좋았던 것 같고 그래서 대충 꾸준한 수익을 내는 쪽으로 열심히 노력을 해봐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오늘까지 잔고는 1135만원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그 다음 시장에 대한 상황은 미증시가 지금 추수감사절 휴일로 본 것 같은데요. 24일, 25일이라고 했으니까 지난번에 미증시가 휴장이었고 오늘 저녁에 미증시도 휴장인 것 같습니다. 혹시 틀리면 댓글 달아주세요. 그래서 미증시의 영향은 크게 받지 않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상황을 저도 미증시 차트는 오늘 아침에 봤습니다. 봤는데 나스닥 지수가 제가 없는 사이에 이게 화수목이죠. 그러니까 뭐 내려갔다가 다시 반등을 살짝 주면서 끝이 난 그런 상태니까 이 흐름에서 큰 변화가 없다면 일단 위쪽으로 한 번 더 올라가는 쪽으로 시도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떨어질 때 이날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요. 이렇게 현재 상황에 뭐 연준의 긴축이라든가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 이거 다 합쳐봤을 때 외봉으로 그냥 쭉 내려갈 그런 악재는 아닌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래서 어떻게든 올라가는 시도가 나와가지고 설령 빠지더라도 여기 고점 돌파 시도를 한 번 더 하고 나서 그 다음 내려가더라도 내려가는 그러니까 일단은 여기서 앞쪽에 있는 이 정도까지 여기 정도까지는 올라가는 쪽으로 보는 것이 맞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시장은 오늘 저녁에 미증시가 휴장이면 월요일 이제 아침에 장 시작하기 전에 미국 선물지수가 영향을 주겠죠. 그래서 현재까지 미국 선물지수 봤을 때 큰 영향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긴축 완화 이런 느낌으로 위쪽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라고 일단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이건 미증시가 이틀 동안 휴장됐기 때문에 섣불리 뭐 올라간다 내려간다 결론 짓기는 조금 어려운 상황. 대충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뭐 저런 뭐 나쁘진 않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종목 부분인데 다른 쪽은 뭐 언급하기 좀 그렇고 제가 몇몇 하지도 않았고 보지도 못했기 때문에요. 그래서 제가 가진 종목을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유신 가지고 있었고요. 그 다음에 태경 BK 가지고 있었고 KPF 요건 아마 폰으로 제가 매수를 했던 것 같고 그 다음 한일단조 이렇게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폰으로 이제 뭐 샀다 팔았다 하긴 했는데 그걸 디테일하게 설명하기 좀 그렇고 현재 가지고 있는 것만 설명을 드릴게요. 한일단조 이건 팔았다가 오늘 종가에 다시 100만원치 매수했습니다. 이건 뭐 북한의 도발 때문에 매수한 건 아니고 실적이 상당히 좀 괜찮게 나온 것 같아가지고 이 정도면 저점이지 않을까. 이게 지금 북한의 ICBM 발사 도발로 해가지고 빅테크를 중심으로 해서 급등했다가 뒤로 밀리면서 한일단조도 그냥 얘는 이등주니까요. 따라서 내려온 그런 느낌이고 빠질 만큼 빠졌으니까요. 이제는 북한 도발이 없더라도 북한 도발 안 한다고 해서 계속 내려갈 수는 없겠죠. 일단 도발 그런 상황으로 해서 급등했다가 아니네 그러고 내려왔는데 다 내려오고 나면 이제는 북한이 도발 안 한다고 해서 물론 이제 뭐 남북 대화를 한다거나 이러면 좀 달라지겠지만 그럴 일은 없을 것 같고 그래서 도발 안 한다고 해서 계속 내려가지는 않습니다. 실제 어느 정도 저점이다 싶으면 매수가 들어오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현재 흐름이 더 이상 안 빠지고 좀 저점 지지받는 이런 느낌. 그리고 이 종목의 가장 큰 메리트는 그 부분 있죠. 무기 수출 뭐 이런 걸로 해가지고 설명하는 거 좀 그렇긴 합니다. 지금 3분기 때 실적이 466억에 영업이익이 38억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요. 전년에 영업 적자 났었는데 지금 상당히
그 호전된 상황이죠. 계속 영업이익이 나오고 있는 걸로 봐서. 그리고 이 종목이 이제 거기에 해당하니까요. 보시면 유도탄, 탄체, 뭐 탄두, 뭐 이런 쪽, 그다음 조선 항공 부품, 자동차 부품 등등해서 지금 상당히 많이 쓰일 수 있는 그런 쪽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쟁 관련한 테마로 묶여 있을 때는 밀리는데 그게 없다면 오히려 올라가지 않겠느냐, 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요거 들어갔다 나왔다 몇 번 하다가 지금 오늘 종가에 다시 잡았습니다. 100만 원 현재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 태경 BK는 제가 그 월요일 날 100만 원 가지고 넘어갔었는데, 월요일이니까 이날이었죠. 이날 가지고 넘어왔는데 그 다음에 좀 올라가서 수익이 좀 났습니다. 그리고 오늘 한 4% 정도 빠졌는데 이건 뭐 그냥 수익 나 있는 상태니까요. 그대로 계속 가져가자 이래서 이제 100만원치 그대로 가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 태경BK는 지금 이게 진짜 특이하게 됐는데요. 실적도 괜찮습니다. 이 정도면 전년 대비해서 아주 탁월하게 지금 향상되고 있는 상황이고, 그 사우디 쪽하고도 약간 연결이 되는 것 같고요. 뭐 그 있죠, 탄소 포집 등등해서 뭐 재료는 상당히 많습니다. 많은데 가장 그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JP모건이 지금 오늘도 보시면은 JP모건이 많이 던졌거든요. 그리고 이게 JP모건 외국계가 또 한 45만 주 매수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얘들 하는 게 제가 여기서부터 지금 계속 그 상당히 화가 날 정도인데, 이때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 한 물려가고 이제 손절했거든요. 이게 40 몇만 주를 던졌었습니다 이때. 그러고 나서 이제 무슨 악재가 있는가 싶어갖고 손절했는데, 나중에 되니까 JP모건이 다시 여기서부터 매수를 해가지고 여기까지 또 끌어올렸어요. 그러니까 매도했을 때와 매수했을 때 이유를 모른다는 겁니다. 똑같은 실적에 똑같은 상황인데 지가 막 매도해놓고 다시 지가 다시 매수하고, 여기서는 또 뜬금없이 매도를 해가지고 눌렀는데 이번에는 이제 재료가 터져버리니까요. 그 사우디 관련한 어떤 그런 부분들의 그 수처리 관련 이런 재료가 떠버리니까 던져서 누르는데 튕겨 올라가 버리니까요. 또 다시 또 여기 45만 주를 거꾸로 매수해갖고 이렇게 당겨 올렸다가 오늘 또 던지고 있습니다. 이틀째 지금 팔고 있는 이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그 개인적으로 제가 이 종목을 상당히 좋아한다고 계속 말씀드렸는데요. 외국인 다 팔고 나면 이거 뭐 해봐야 68만 주밖에 안 되는데, 오늘 좀 팔아먹었으면 한 뭐 50만 주 정도 남을 건데, 그거 뭐 다 팔아먹으면 다 받고 나면 이제 더 이상 없으면 못 팔겠죠. 그래서 뭐 그 실적이나 여러 가지로 봤을 때 내려갈 일은 없을 것 같다. 그런 관점으로 이건 그냥 길게 보고 가져가보자 이러고 가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 다음 KPF는 실적이 좋은데도 불구하고 뒤로 밀렸었는데 여기서 들어올리는 모습이 나왔길래 제가 요때 매수했던 것 같아요. 지금 거꾸로 조금 밀려갖고 손실이 조금 생기고 있는데, 이 종목도 마찬가지 실적이 상당히 좋기 때문에요. 그리고 이건 그 외국인이 최근 들어서 조금 매수가 들어오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방향을 돌렸으니까 시장만 좋아진다면 올라가지 않겠느냐 이런 의미로 지금 100만원 가지고 있는 상태고요. 그 다음 유신은 이제 빠질 만큼 빠졌으니까 저는 네옴시티에서 유신이 가장 뭔가 한 건 할 것 같은, 현재 지금 그 공사를 하고 있다고 그 뉴스가 나왔었기 때문에요. 그래서 뭐 시장에 지금 보여지기로는 오늘은 코론 글로벌이 대장으로 올라갔습니다. 그 뒤늦게 오늘 아침에 보니까 이 종목이 진짜 올라갈 만 하더라고요. 실적도 괜찮고, 이 종목은 그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사우디 방문할 때 같이 따라가는 업체로도 또 알려졌죠. 그리고 실적이나 모든 면에서, 그리고 액면가 5,000원짜리고 가격이 2만원 28,000원 정도이기 때문에 올라갈 만하다는 생각은 듭니다. 그래서 오늘 땡겨 올린 이거는 뭐 맞는 것 같고요. 따라 들어가지는 못했습니다. 여기서 너무 높아서 못 들어갔고, 그다음 일반적으로 이제 한미글로벌을 대장으로 봤었는데 이 종목은 대주주하고 그 기업 임원들이 자꾸 매도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세력들이 당겨 올리려고 그러다가 자꾸 얻어맞고 밀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계속 매수해서 끌어올리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장에서 얘가 대장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끌어올리니까 오히려 유신 같은 이런 종목은 눈치 보고 따라가는, 이게 이제 이 정말 이 테마주 묶여놓으면 이 현상이 계속 나오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코론 글로벌이 강하게 올라가면 한미글로벌이 내려가려고 그러다가도 제가 올라가니까 따로 같은 테마니까 그냥 올라가는 겁니다. 그리고 얘가 올라가면 뒤에 유신이 따라 올라가고, 그 다음 도화엔지니어링 따라 올라가고, 뭐 히림 따라가고, 이런 식으로 나름대로 어떤 그 묶어서 한꺼번에 이렇게 매매를 하는 것 같아요. 대장주가 올라가면 자동으로 매수하기, 이렇게 뭔가 그
프로그램적으로 하지 않느냐. 사람이 하면 이렇게 되지는 않을 것 같은데. 어쨌거나 그런 식으로 해서 지금 오늘 서열로 봤을 때는 코론 글로벌이 대장이었고 한미 글로벌, 유신 뭐 이렇게 올라갔습니다. 근데 개인적으로는 유신이라는 종목에 상당히 매력을 느끼기 때문에 이 유신하고 도화 엔지니어링은 철도 쪽하고도 연결이 좀 되거든요. 그래서 시장에서 남들이 안 보더라도 제가 보기에 괜찮다 싶으니까 일단 그 원래 유신을 제가 200만 원인가 가지고 있었던 것 같은데요. 뭐 100만 원 팔고 다시 잡고 막 이렇게 해서 여기서 수익이 실제로 난 겁니다. 10만 원 수익 난 거는. 그래서 오늘 마지막에 100만 원 더 잡아갖고 현재 유신 200만 원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 도화 엔지니어링도 그 어젠가 제가 폰으로 100만 원치 잡았는데 오늘 추가로 100만 원 더 잡았습니다. 그래서 200, 200 이렇게 현재 가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 조금 더 200만 원씩 잡은 이유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부분이 조금 뭔가 변화가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그 협상 러시아 우크라이나 협상 기대감으로 주로 이제 그 건설 장비 쪽이 움직이는데 데모라는 종목이 거의 대장으로 움직이고요. 그다음 현대에버다임 뒤를 따라가는데 오늘 반등이 좀 나왔습니다. 그리고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하고 뭐 그 포로 교환하는 이야기도 있는 것 같고 그리고 그 겨울이 지나기 전에 뭐 봄이 되기 전에 협상을 한다고 했던가 뭐 이 협상 이야기가 자꾸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겸사겸사해서 만약에 그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한 뉴스가 뜨면 도화 엔지니어링이 거의 대장급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다가 200만 원을 실었고요. 그다음 유신은 네옴시티 쪽에 다른 건 너무 많이 올라가 버렸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너무 급등해 버렸기 때문에 못 잡았고 일단 유신을 한 200만 원 정도 대충 이렇게 잡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지금 가지고 있는 상태고요. 그 11월은 지금 다음 주 수요일이 30일인데요. 수익 난 것 좀 지키는 방향으로 해서 마무리를 하는 쪽으로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대충 이 정도고요. 그 너무 오랜만에 방송하니까 지금 좀 방송이 좀 새롭습니다, 기분이. 그래서 이 정도로 마무리를 하고요. 혹시 그 시장의 어떤 변화 같은 거 이런 거 그 내용 있으시면 댓글에 남겨주시면 제가 참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대충 마무리를 하고요. 그리고 다음 주도 제가 화수목 3일을 한 번 더 고향을 다녀와야 됩니다. 이번에는 이제 김장하러 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화수목 3일을 이번 주처럼 방송을 못할 상황이고 요건 이제 월요일날 다시 안내하겠습니다. 제가 월요일날 11월 28일에 방송하면서 가능하면 보유 종목을 월요일은 다 정리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정리하고 그 화수목 3일 쉬고 그 다음 이제 12월 달에 그 금요일이 되네요. 12월 2일에 다시 새 출발을 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대충 제가 봤던 시장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